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원한 8월 한 달 되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한정식집을 운영하고 있는 내일 모레 60을 바라보고 있는 여성입니다. 원래는 전주에서 식당을 운영했지만 남편이 서울로 발령받는 바람에 서울로 이사 오면서 식당도 새로 오픈했답니다. 서울에 온 지도 벌써 30년이 다 돼가는데요.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곧 딸아이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그동안 엄마로서 잘 살아왔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평소 잘 챙겨보던 사연 채널에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아마 여러분께 들려드릴 제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하기도 하고 절대 잊히려야 잊힐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랍니다. 나이 들어 주책이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큰 마음 먹고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이니만큼 많은 공감 부탁드려요.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제 과외 선생님을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하라는 공부는 하지 않고 오로지 과외 선생님만 바라보았죠. 그 과외 선생님이 바로 제 남편입니다. 저보다 7살 많았던 남편에게 첫눈에 반해 무작정 시집간다며 울고 불고 떼쓰며 따라다니던 게 엊그제 같은데요. 그렇게 3년 넘게 쫓아다니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사법고시 준비생이었던 남편과 결혼했어요. 시어머니가 전주에서 한정식집을 운영하셨는데 저보고 나중에 물려받으라며 일을 배우라고 하시더라고요. 옛날 시부모님들 하면 가부장적인 분위기에 혹독한 시집살이를 시키기로 유명하잖아요. 하지만 제 시어머니는 남들과 조금 다른 마인드를 가지신 분이었어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친정엄마가 돌아가셨고 친정엄마의 빈자리를 시어머니가 대신해 주셨습니다. 옛날인데도 불구하고 고부 갈등은 찾아볼 수 없었고 정말 엄마와 딸처럼 지냈거든요. 희원아, 안싸던 돌아가시고 나서 마음이 예전 같지 않지? 어머니, 솔직히 많이 힘들어요. 맨날 엄마 보고 싶고 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울고 싶으면 마음껏 울어.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보고 싶은 만큼 울려무나. 이제 남은 가족도 없어요. 다들 엄마 돈 노리고 보상금 노리고 저 혼자 어떻게 살아가야 하죠? 왜 혼자야? 나도 있고 태규도 있는데, 응? 그런 말 말어. 어머니. 아가, 너 우리 태규 좋다고 졸졸 쫓아다니던 시절부터 저런 딸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 어찌나 당돌하고 당차던지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웠단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만날 인연이었어. 어머니, 그걸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렇다 마다 어떻게 그 모습을 잊겠니? 이제 내가 친정엄마다 생각하고 마음 편히 대하거라. 어머니, 정말 그래도 돼요? 그렇고 말고. 나도 너처럼 살가운 며느리 얻어서, 아니, 딸 생긴 것 같아서 기분이 좋다. 말이라도 감사해요. 어머니 없었으면 어쩔 뻔했을까요? 제가 평생 잘 모시고 살게요. 그래, 앞으로 잘 살아보자. 태규가 속썩이거든 언제든지 나한테 오려무나. 내가 잔뜩 혼내줄 테니까. 네, 어머니만 믿을게요.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흘렀고 남편도 사법고시에 합격해 검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한 가지 안타까운 시련이 찾아왔어요. 자녀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부부 생활에 임했지만 결혼 생활 7년 차에 접어들었는데도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많이 기다린 만큼 기대도 컸는데 매번 안타까운 결과에 실망도 많이 하게 되었죠. 그 당시 시험관 시술이나 인공수정이란 게 흔한 것도 아니어서 자연 임신으로는 상당한 제약이 따랐습니다. 결국 한동안 고생하다가 대학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기로 했어요.
검사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선천적으로 자궁이 약해 자연 임신이 어려울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말았거든요. 여자로 태어나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가정을 이루고 토끼 같은 자식들 낳아 평범하게 사는 게 꿈이었는데 그런 제 꿈이 한순간에 좌절되고 말았던 겁니다. 친척들은 곧 이혼당할 거라며 아이도 못 낳는 여자가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겠냐며 손가락질까지 했고 그 당시 저는 모진 시선과 온갖 구설수에 오르내리며 마음고생을 심하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큰 슬픔에 빠졌고 그런 저를 위로해줬던 건 바로 남편과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저 어떡해요? 저 아이 못 가질 수도 있대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그게 왜 네 탓이냐. 괜찮으니 그런 말 말아라. 대라도 이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해요. 그게 무슨 말이야. 꼭 배 아파 낳은 자식만 자식이 되는 건 아니야. 너희들만 괜찮다면 난 입양도 생각하고 있다. 네? 입양이요? 그래, 입양이 나쁜 건 아니잖니. 내가 자식을 다 키워본 입장으로서 한 사람이 인간 하나를 키워낸다는 건 대단한 인내심과 정말 내 살과 뼈를 깎아내는 일이야. 그만큼 각오해야 하는 일이지. 그러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제가 죄송해서 어떻게 그래요. 말씀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네 마음을 내가 알아줘야지. 누가 또 알아준다니? 괜히 마음 아파하지 말고 어느 정도 마음 추스르면 입양 생각해보자. 엄마, 정말 괜찮겠어요? 괜찮고 말고. 마음 추스르면 고아원 가서 한번 둘러보자꾸나. 그 김 원장이랑 잘 아는 사이니까 내가 이야기 좀 해보마. 어머니, 배려 너무 감사해요. 제 마음도 다 이해해 주시고. 저 정말 어머니한테 효도할게요. 그래. 차라리 입양해서 마음 붙이고 정 붙이고 소중하게 키우자꾸나. 엄마, 내가 다 고마워요. 나도 생각하지 못한 걸. 이 은혜 살면서 잊지 않을게요. 엄마가 저한테 해주신 것처럼 저도 아이한테 최선을 다할게요. 그렇게 얼마 뒤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과 함께 희망보육원이라는 곳에 가게 되었죠. 정말 눈도 못 뜬 갓난아이부터 초등학생, 중학생까지 저마다 사연을 갖고 사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아이들과 놀아주기도 하며 한참을 둘러보는데 유독 눈에 띄는 아이가 있더라고요. 4살 된 여자아이였는데 말도 잘하고 유독 저와 남편을 잘 따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저 사람이 좋아서 반가워서 그러겠거니 했는데 저희가 집에 갈 시간이 되자 울며 불며 떼를 쓰더라고요. 왜 우냐 물어보니 가면 안 올 거잖아 라며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는데 어찌나 마음이 아프던지요. 눈물 콧물 다 빼고 자지러지게 우는 아이를 겨우 달래놓고 집에 돌아왔는데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자려고 누웠는데도 한참을 뒤척이며 계속 그 아이를 생각했죠. 그러다 남편과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보, 나 아무래도 서정이가 눈에 밟힌다? 아까 울었던 애 말하는 거지? 울어서 그런가? 이상하게 자꾸 생각이 나. 계속 손잡고 있어서 아직도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고. 하긴 유독 우릴 잘 따랐지. 아까 원장님한테 이야기 들어보니까 혼자 4살이라 어울리는 친구가 없다더라. 그래서 우리한테 더 그랬던 것 같아. 그러게, 외로워 보였어. 우리 그 아이 입양할까? 사실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당신이 좋다면 나도 좋아. 더군다나 그 아이라면 더더욱. 근데 당신 정말 괜찮아? 아니, 갑자기 왜 울어? 어디 아파? 아니, 미안해서 그러지. 내가 몸이 좋질 않아서 당신한테 실망만 시키는 거 아닌가 하고. 또 그러네. 괜찮다니까. 당신이 좋으면 나도 좋아. 가슴으로 낳았지만 누구보다
소중하게 키울 거야. 이미 내 자식이나 다름없지. 이렇게 자꾸 생각나고 눈에 밟히는 거 보면 우리랑 만날 인연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당신도 너무 미안해하지 마. 우리가 열심히 키우면 되는 거야. 정말?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내가 살면서 다 갚을게. 뭐라 말로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정말 고마워. 결국 날이 밝자마자 고아원으로 다시 가서 그 여자아이를 입양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김서정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남편의 성을 따 박서정으로 개명도 하고 함께 살게 되었죠. 만날 인연은 따로 있다고 하듯이 처음부터 제 아이인 양 살갑고 친근했고 익숙했어요. 어느 화목한 집안 못지않게 처음부터 그래왔듯이 부러울 정도로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0년의 세월이 흘렀고 저는 시어머니에게 식당을 물려받아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되었죠. 물론 시어머니도 함께 일했으나 나이가 드셔서 종종 허드렛 일을 도와주시는 정도였죠. 딸은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었고 온 가족이 각자의 위치에서 바쁜 삶을 보내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딸아이는 저희와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그 흔한 투정 한 번 안 부리고 속 한 번 안 썩이고 화목하게 잘 지냈어요. 서정아, 바쁘니? 엄마가 지난번에 보낸 반찬은 잘 받은 거야? 잘 받았어. 왜 이렇게 많이 보냈대? 우리 냉장고 작은 거 알잖아. 친구들이랑 나눠 먹으라고. 잘 먹어야 공부도 잘하는 거야. 우리 딸 고생하는 거 알아서 할머니랑 같이 만든 거야. 다 네가 좋아하는 걸로. 역시 우리 엄마랑 할머니가 최고야. 강아지, 요즘 힘든 건 없어? 할머니, 저 워낙 튼튼하고 깡다고 있는 거 알잖아요. 그래, 그건 알지. 그래도 힘든 게 있으면 바로바로 말해. 그래야 속 안 썩지. 사실 할머니, 나 사법시험 준비하고 있어요. 내년에 3학년 되면 졸업 준비도 미리 해야 하니까 공부 같이 해버리게요. 어? 너 너무 힘들지 않겠니? 논문도 써야 하고 졸업 준비하는 것도 힘든데 사법고시 하면 너 정말 잠도 못 잘 텐데. 아이고, 그렇게 힘든 거 아서라 아서. 예, 서정아, 안 하면 안 되겠니? 그러게 말이다.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닌가 싶다. 할머니도 걱정하시고. 사법고시가 만만한 시험은 아니다. 아무리 날고 기어도 떨어지는 게 사법고시야. 너 단단히 각오해야 한다. 할머니, 엄마 아빠 걱정 마요. 나 아빠 닮아서 똑똑하니까. 미리 준비해서 한 번에 합격할게요. 쉬엄쉬엄 공부해. 몸 상하면 걱정할 사람들 많다. 나 젊어서 괜찮아. 할머니 건강이나 잘 챙기세요. 엄마 아빠도. 조만간 시험 끝나면 전주 한번 내려갈게요. 맛있는 거 많이 해줘요. 특히 할머니표 감자전. 알겠다, 우리 강아지. 조만간 또 연락하렴. 힘내거라. 아빠가 시험에 참고될 만한 자료들 정리해서 메일로 보내줄 테니까 시간 날 때마다 참고해.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딸아이는 약속대로 졸업과 동시에 사법시험 합격이라는 영예를 안겨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안의 경사라 하며 동네에 현수막도 걸자고 하셨죠. 결과 발표를 듣고 딸이 전주로 내려왔고 정말 동네 잔치를 벌였습니다. 남편도 자기 닮아서 똑똑하다며 크게 기뻐했고 가족 모두가 행복에 겨워 눈물을 흘릴 지경이었죠. 그러다 한 차례 검은 먹구름이 드리웠습니다. 몇십 년 동안 친정엄마 그 이상으로 의지했던 시어머니가 노환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워낙 나이도 있으셨고 앓고 있던 지병이 있으셔서 많이 힘들어 하셨거든요. 슬픈 마음을 어루만지며 장례를 치르고 얼마 뒤 남편이 서울지검으로 발령받게 되었습니다. 딸아이도 사법연수를 끝내고 서울의 한 대형 로펌에서 일하게 되었죠. 그렇게 전주 생활을 정리하고 서울로 이주하게 된 거랍니다. 새로 식당도 오픈하고 바쁜 부녀 뒷바라지 하느라 정신없는데 고아원 원장님이 연락 오더라고요. 고아원 원장님과 전화통화를 끝낸 저는 내심 불안해졌어요. 사실 얼마 전부터 딸아이의 친모라는 사람이
자신의 아이가 보고 싶다며 찾아왔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있는 정 없는 정 줘가며 키워온 자식인데 다시 데려갈까봐 두려웠나 봐요. 가슴으로 낳은 자식이지만 친자식이다 생각하고 온 애정을 다 쏟았는데 딸이 이제라도 친엄마한테 가고 싶다고 하면 어쩌지 하는 생각도 있었고요. 결국 뜬 눈으로 며칠 지샜는데 아니나 다를까 불안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식당에 바로 딸아이의 친엄마가 찾아온 거였어요. 긴장되는 마음을 겨우 가라앉히고 조용히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김희원 씨 되시죠? 누군지는 대충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 서정이 친모예요. 네, 알고 있어요. 여기까진 어쩐 일이시죠? 어쩐 일이긴. 귀한 우리 딸 얼굴 좀 보려고 왔지. 그동안 우리 서정이 키워줘서 고마워요. 몇십 년 동안 찾지도 않다가 왜 이제 와서 그래요? 시끄럽게 굴지 말고 서정이 번호나 불러요.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저기요,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는데 부탁을 해도 들어줄까 말까인데 왜 온 거예요? 아니, 우리 딸이 잘 나가는 변호사라며. 그래도 공부는 시켜줬나 봐? 그럼요. 하고 싶은 공부 마음껏 해주는 게 부모된 도리 아닌가요? 근데 왜 찾아오셨어요? 불쾌하니까 나가주실래요? 자식이 변호사인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섭섭하죠. 근데 변호사면 돈도 많이 번다면서요? 아무리 많이 벌어도 당신한테 줄 돈은 없어. 자기 자식 버리고 갈 땐 언제고 왜 이제 와서 만난다고 난리야? 좋게 대우해 주는 것도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나가요. 미안해서 어쩌나. 나는 나갈 생각이 없는데. 딸도 잘 살고 있고 친엄마가 이렇게 버젓이 있는데 내가 뭐가 무서워서 피해? 당신이 정말 엄마라면 애초에 그런 곳에 서정이를 맡기면 안 되지.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고 내 딸 덕 좀 보려고 찾아왔으니까 당장 내 눈앞에 데려와요. 얼굴 좀 봐야겠으니까. 글쎄 됐다니까요? 당장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나가. 아무튼 이제 내가 키울 테니까 이제 그만 내 딸 인생에서 꺼지시지? 도대체 왜 지금에서야 찾는 건데? 서정이가 원하지 않으면 어쩔 건데요? 뭐 같이 살기라도 할 거야? 내가 내 자식 보겠다는데, 한번 만나겠다는데 무슨 상관? 내가 알아서 친권이니 뭐니 다 법적 처리할 테니까 기대해요. 서정이가 원한다면 얼마든지 보내줄 수 있는데 당신 하는 꼬락서니를 봐서는 설마 돈 필요한 건 아니죠? 아니,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고. 그래도 내 딸인데 이것저것 잴 필요가 있나? 그냥 내가 그렇다 하면 그런가 보다 하면 되지. 나도 딸 자식한테 잔소리할 권리 있거든요? 따로 만나서 잘 이야기하면 서정이도 알아듣겠죠. 이제라도 부모한테 효도하면서 살라 해야죠. 안 그래요?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딸 건들기만 해봐요. 내가 배 아파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입양해올 때 이미 내 자식이나 다름없었어. 당신이 함부로 대할 아이도 아니라고. 그런다고 내가 쫄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안 부르면 내가 알아서 찾아가는 걸로 알아. 어디서 순 듣보잡들이 내 딸 부모 한답시고 설치고 있어. 지금 뭐라고 했어요? 듣보잡? 말 다 했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내가 데려가서 다시 키워야겠다. 그래야 남은 인생 호강하며 살지. 우리 변호사 딸 데려갈 수 있으면 데려가 보던가. 당신 지금 속이 훤히 보이는데 우리 딸이 과연 좋아할까? 상처 주지 말고 그냥 조용히 살아요. 뭐요? 지금 말 다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핏줄은 무시 못하지. 그년도 나 닮았으면 내가 좋다고 그럴 거야. 그래요? 어디 한번 두고 봅시다. 일단 지금 장사에 방해되니 당장 나가주세요. 안 나가면 경찰에 신고합니다. 왜 그렇게 빡빡하게 구실까? 알았어요, 알았어. 다음에 다시 올 테니까 그땐 내 앞에 딸 데려다 놔요. 알겠어요?
서정아, 바쁘니? 엄마가 기니 할 말이 있다. 왜? 뭔데? 나 이제 좀 한가해. 무슨 일 있어? 아니, 사실은 엄마 가게 말이다. 친엄마라는 사람이 찾아왔어. 그래서 알려주려고. 아, 그랬구나. 그 사람이 엄마한테는 뭐라는데? 엄마한테는 이라고? 너 그 여자 온 거 알고 있었어? 엄마, 나 치밀한 거 모르지? 사실 대학 입학하고 나서 궁금하긴 하더라고. 그래서 이리저리 수소문했는데 상종 못할 사람들이더라. 조금이라도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난 이미 그때 마음 접었어.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그랬구나. 진작에 말을 하지 그랬어.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한 건데? 나 고아원에 버린 것도 자기 고생하니까 걸림돌이라서 그런 거야. 그때도 도박하고 술집에서 술 마시고 부모로서는 영 아니더라고. 저런 사람이 내 부모라는 게 부끄러웠어. 아, 그나저나 무슨 말을 하려고 했어? 친엄마 찾아와서 너 데려가겠다더라? 그래서 내가 무슨 염치로 그러냐고 쏴붙였더니 핏줄 운운하더라고. 웃기지 말라 그래. 한 번 더 찾아오면 그땐 바로 경찰에 신고해버려. 내가 친부모 찾았던 것도 공부하느라 힘들었을 때 잠시 방황했다 칠 테니까. 다시는 만나기 싫거든. 엄마도 네 마음 100번 1000번 이해해. 그런데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잖니. 사실 불안하기도 하고. 뭐가 불안해? 내가 친엄마 따라갈까봐? 엄마는 날 그렇게 못 믿어. 아니, 널 못 믿는다는 게 아니라 몇십 년 동안 찾아오지도 않던 사람이 대뜸 찾아와서는 너 데려가겠다고 하니까. 아무튼 나중에 다시 오면 너 말대로 경찰에 신고할게. 어차피 법적 문제 될 것도 없고 입양된 지 오래고. 아니다, 다음에 찾아오면 나한테 바로 연락해. 알겠어. 바쁜데 시간 뺏어서 미안해. 이따 저녁에 보자 엄마. 오늘 일찍 들어갈게. 생각보다 딸아이의 태도는 단호했고 걱정했던 마음을 조금이나마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 왠지 모를 적막감이 흐르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딸아이의 친엄마라는 사람이 가게에 자꾸 나타나 이리저리 회방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식당을 매일같이 찾아와서는 다시는 안 찾아올 테니 돈을 달라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더라고요. 한 번은 조폭인지 깡패인지 덩치가 산만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돈을 주지 않으면 가게 다 때려 부수겠다고까지 했습니다. 어차피 자기 자식인데 보러 오는 거 문제 안 된다며 돈 안 주면 매일 찾아와서 괴롭힐 거라 하는데 어찌나 당당하던지 기가 막히더라고요. 장사에 지장이 생길 정도로 찾아오는 바람에 결국 저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친엄마라는 사람은 경찰에 연행되어 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딸 남편이 저와 함께 경찰서로 가게 되었죠. 경찰서에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 그 여자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이봐요. 당신이 내 친엄마야? 애초에 버리고 갔으면 찾아올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책임지지도 못할 거 왜 나왔어요? 아유, 우리 딸 왔어? 얼른 경찰 양반한테 사정 좀 이야기하고 나 좀 풀어줘, 응? 딸? 딸이라고 했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어이가 없어 진짜. 야, 엄마한테 싹수 없게 할래?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야? 너 이게 다 근본 없는 사람들한테 키워져서 그런 거야. 아유, 내 속이 그냥. 이보세요. 근본 없는 건 당신이 근본이 없겠지. 배 아파 낳은 자식 버리고 갈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뭐라도 뜯어먹고 싶어서 자식 찾는 거 좀 웃기지 않아요? 막말로 내가 우리 딸 안 낳았으면 당신들이 입양이나 할 수 있었겠어? 내가 좋은 유전자 물려줘서 애가 변호사도 되고 그런 거야. 야, 너 내가 낳아준 은혜 잊으면 안 된다? 이 아줌마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렸네. 무슨 근거로 자꾸 딸이래. 나는 당신 같은 엄마 둔 적 없어요. 유전자 검사라도 하던가. 어차피 넌 나랑 같이 살 생각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깔끔하게 포기해 줄게. 대신에 돈 가져와. 현금으로 5억.
경찰서에서 참 잘도 한다. 지금 자식 팔아 장사합니까? 무슨 친엄마라는 사람이 있다이야? 적당히 눈치 챙기세요. 이보세요. 여기 경찰서야. 뭐? 당신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나? 서울지검 박태규 검사다. 당신 알아보니까 지명수배 내리기 직전이던데. 워낙 사고를 많이 치고 다니기도 했고. 이대로 콩밥 한번 먹을까? 증거 있어? 함부로 남의 뒤 캐고 다니는 거 그거 불법인 거 몰라? 검사라고 했지? 더 잘 알겠네. 당신 내가 고소해버릴 거야. 하던가. 당신 사기 전과도 있고 유명하던데 해볼 수 있으면 해보라고. 이 증거들을 보고도 그런 소리 할 수나 있나 한번 보지. 남편이 이리저리 수소문해서 얻은 증거들을 내보이자 그 여자는 얼굴색이 싹 변했습니다. 그랬더니 무릎까지 꿇으며 다시는 안 나타나겠다고 통사정을 해대더라고요. 가게에 찾아와 협박했던 증거까지 더해 경찰에 제출했고 사기죄, 공갈 협박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치장에 갇히면서까지 울며 불며 매달리는데 꼴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결국 그 여자는 징역 5년을 구형받아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딸아이는 그 여자를 상대로 접근 금지, 통신 제한을 걸어버렸고요. 아니나 다를까 구치소에 수감되고 난 뒤에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은지 하루가 멀다 하고 접견 신청을 하더랍니다. 딸아이가 찾아가서 단단히 일러두고 왔다고 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 그 뒤로는 아무런 연락도 없습니다. 모든 일이 끝나고 딸아이와 맥주 한잔하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동안 많이 놀랐지? 아니야 엄마, 나보다 엄마가 더 놀랬지. 언젠가 한 번은 만날 거라 생각했어. 근데 그게 이런 식일 줄은 몰랐지. 엄마가 미안해. 모든 게 다 엄마 탓인 것 같아. 이게 왜 엄마 탓이야. 만났어도 인연이 아니니까 끝을 본 거고. 이미 고아원에 날 버린 순간부터 끝난 인연이야. 자기가 배 아파 낳은 자식을 자기 손으로 버렸는데 나중에 찾아온다 한들 그게 진심이겠어? 네가 그렇다면 그런 거겠지. 그래도 친부모를 진작에 찾아줬어야 했는데. 이렇게 돼서 미안해. 아빠도 미안해하고 있고. 아니 그럴 필요가 없다고. 내 엄마 아빠가 여기 있는데 뭐하러 그래. 이미 큰 사랑 받으면서 살았고 이제는 내가 엄마 아빠 호강시켜줄 거야. 정말? 우리 딸 기특하네. 그리고 날 낳아준 건 고맙지만 나한테 일말의 애정도 없는 사람한테 엄마, 생모라고 부르기도 싫어. 가족은 오로지 엄마, 아빠, 할머니뿐이야. 내가 너한테 배운다. 엄마한테 와줘서 고마워. 너는 처음 봤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영원히 내 딸이야. 앞으로 더 행복하게 지내자. 알겠지? 알겠어 엄마. 내가 많이 사랑해. 그렇게 어느덧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딸아이는 남편 밑에 있던 검사와 인연이 다 곧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결혼 준비한다고 정신없는 와중에도 절 챙기는 딸아이를 보고 있으면 매일매일 행복해서 눈물이 날 지경이랍니다. 배 아파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이미 제 친자식이나 다름없는 딸아이가 앞으로도 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죽는 날까지 딸아이의 행복을 위해 기도하면서 저 또한 열심히 살 겁니다. 그런 저의 모습 기대해주세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자식과 부모지간은 천륜지간이라고 합니다. 하늘이 이어준 인연이라는 뜻인데 배 아파 낳은 자식만이 내 자식이 아닌 걸 인생을 살아오면서 알게 되었어요. 고아원에서 딸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지금의 행복은 누릴 수 없었겠죠? 제 사연이 공감되셨다면 응원의 댓글 부탁드리고 날이 많이 더운데 건강 잘 챙기세요. 언니, 요즘 무슨 일 있어? 계속 식사 시간에도 혼자 계신 것 같고 오늘 점심은 먹은 거야? 속이 좀 안 좋아서 그래. 걱정해줘서 고마워. 뭐? 언제부터? 아무리 그래도 몇 날 며칠을 풀이 죽어 있으니까 혹시 무슨 일 있나 해서 물어봤지. 정말 괜찮은 거야? 나한테는 말해도 돼. 아니 사실
언니 이혼한다? 뭐? 갑자기 왜? 남편이 나 말고 다른 년이랑 바람이 났어. 뭐? 미친 거 아니야? 그래서? 아니 언니 남편분이랑 엄청 오래 만나지 않았어? 거의 대학교 때부터 만나서 연애도 엄청 길게 했잖아. 근데 그 오랜 기간 중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아님 내가 몰랐던 건지. 아휴, 너무 놀랐겠다. 그래서 계속 얼굴이 안 좋았구나. 그럴 만도 하지. 근데 누구랑? 어떻게 바람을 폈어? 어떻게 알게 된 거야? 저번 달에 내가 남편 없을 때 남편 차로 운전할 일이 생겨서 차를 탔다가 접촉사고를 냈거든? 그래서 블랙박스 영상을 보다가 미친 인간이 자기 회사 후배랑 그러고 있더라고. 아이고야. 그래서 그냥 조용히 이혼한 거야? 아주 2번 다시 얼굴을 못 들게 다니게 혼꾸녕을 내주지. 그러고 싶었는데 또 변호사 말로는 그게 아니더라고. 그러면 또 복잡해진다고. 그래도 위자료는 두둑히 받았으니까 괜찮아. 걱정해줘서 고마워. 언니, 그럼 얼마 전에 법원 앞에 다녀왔다는 게 그거였어? 응, 이혼 접수한 거야. 그리고 동네방네 소문내거나 그러지 않았을 뿐이지 시댁 가서 아주 한바탕 뒤집어 놓고는 왔어.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그 사람 예전에 회사 앞에 언니 데리러 왔을 때는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 일 참. 요즘 자꾸 내가 실수가 잦지? 그러지 않으려고 해도 미안. 일하는 데는 지장 없도록 할게. 아니야 언니. 몸부터 챙겨. 밥도 잘 먹고. 내일부터 당분간은 우리 둘이 점심 먹으러 다니자. 내가 언니 소화 잘 될 만한 음식으로 찾아볼게. 고마워. 밥은 내가 살게. 어머님, 저희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유, 너희 또 안방에 용돈 놓고 갔더라. 그러지 말라니까 자꾸 그러네. 용돈은 명절 때만 주던지 해. 에이, 아니에요. 뭐 큰 돈이라고요. 어머님 편하실 때 식사라도 조금 맛있는 거 드시라 그런 거죠. 내가 이번에 보너스 받아서 그래. 엄마가 우리 키우느라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뭘 그거 갖고. 내가 무슨 고생이니. 이제 너희도 너희 애들도 다 컸는데 뭘. 저 형민이 저놈만 걱정이지. 애도 못 보고 지처랑 헤어졌으니. 뭐야, 왜 또 불똥이 나한테 튀어? 넌 맨날 그렇게 회사 끝나고 친구들이랑 술 먹고 당구만 치지 말고 나가서 여자를 만나란 말이야. 네. 어머님, 저희 이번 주말에는 민율이 데리고 갈 데가 있어서요. 다음 주에 찾아뵐게요. 그래. 너무 피곤하면 쉬어도 돼. 네, 어머니. 6개월 후. 당신 어디야? 아직 회사 안 끝났어? 끝났어. 지금 현영 언니 집에 데려다 주는 길이야. 언니 집 멀지 않으니까 금방 갈 거야. 먼저 자고 있어. 뭐? 이번에도 꽐라됐어? 그 사람 이혼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그래? 아휴, 연애 기간까지 거의 20년을 알던 사람인데 쉽게 잊혀지겠어? 대학생 때부터 사귀다 바람핀 놈한테 대인 게 쉽게 아물 리가 없지. 안 그런 척해도 요즘 많이 외로운가 봐. 그래도 그렇지. 주변 사람들은 무슨 죄냐고. 다음에는 적당히 있다가 나만 혼자 빠질게. 그나저나 자꾸 남자 소개시켜달라는데 당신 주변에 싱글인 지인이 있나? 내 주변? 내 주변에도 갔다 온 애가 있긴 한데. 에이, 안 돼. 그놈은 영 쓸만한 놈이 아니야. 차라리 새로 남자를 빨리 만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일단 알았어. 언니 집 다 왔다. 얼른 내려주고 갈게. 알았어. 어제 내가 또 취했지? 미안해. 왜 자꾸 술만 먹으면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 나이가 젊은 것도 아닌데 자꾸만 주책맞게 이러네. 아니야. 나이 들어서 술을 그렇게 먹으니 더하지.
자꾸 안주를 안 먹더라고, 언니가. 아, 진짜? 아, 나 진짜 이제 술 그만 마시고 운동하려고. 안 그래도 어제 필라테스 끊고 왔어. 진짜 아예 술자리는 가지도 않을 거야. 그래, 건강관리 좀 해라, 언니. 또 다른 멋있는 남자 만나야지. 에이, 내 나이에 무슨. 됐다, 됐어. 아니야, 정말로 언니. 내가 괜찮은 남자 있으면 꼭 소개해줄게. 그래, 고맙다. 하긴 네 말이 맞아. 나도 자꾸 과거에만 얽매이면 안 되니까 소개해주면 잘 만나볼게. 고마워. 운동 열심히 해, 언니. 얘, 너 왜 자꾸 우리 집에 오니? 아니, 내가 우리 집에도 못 와? 집에 안 오면 또 오라고 뭐라고 하면서. 엄마는 왜 그래? 나가서 좀 운동도 좀 하고 여자라도 좀 만나고 그러라고. 아, 됐어. 그만 좀 해. 내가 무슨 여자야. 만나는 척이라도 해라. 거짓말을 할 수는 없잖아. 그럼 뭐 거짓말이라도 하라는 거야? 해? 거짓말? 아휴, 저놈의 새끼 말이나 못하면. 저 아주버님이 뭐야? 야라고 불러라. 저놈은 존칭을 들을 자격도 없어. 혹시 선 보실래요? 아이, 됐어요. 제 수성이 무시하지 말고 한번 만나기라도 해봐라. 형 그러다가 진짜 혼자 늙어 죽는다. 너 당장 만나고 와. 왜 아주버님 스타일이 키 작고 귀여운 스타일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주변에 아주버님이 좋아하실 것 같은 분이 있어서요. 아마 아주버님이 1살 연상이실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두 분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한번 보시고 마음이 생기시면 말씀 주세요. 마음은 개뿔. 그냥 너 당장 만나. 알겠어? 2주 후. 오늘 물어봤는데 반응이 되게 괜찮아. 언니는 너무 좋은 것 같다더라고. 언니는 그냥 처음에 카페에서 만날 때부터 느낌이 딱 왔다는데? 그래? 잘 됐네. 형도 얘기해보니까 싫은 눈치는 아니더라고. 뭐 당장 다음 약속도 잡았다니까 지켜봐야겠지만. 그건 그렇지 뭐. 그런데 뭐 다른 말은 안 하셔? 아주버님은 마음에 드신대? 어이, 물어볼 필요도 없어. 그냥 얼굴만 봐도 티가 나더구만. 참 어이가 없더라고. 그렇게 버팅기더니 말이야. 다행이네. 일단 당신 말대로 좀 더 지켜보자고. 1년 뒤.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조심히 들어가요. 아, 그리고 식장 날짜는 차근히 알아봅시다. 어차피 내년이면 아직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네, 어머님. 저희가 한번 리스트 뽑아볼게요. 그리고 말씀 편하게 해주세요. 아까는 편하게 하시더니 또 돌아오셨네. 아유, 내가 습관이 아직 덜 들어서 그래. 알았어. 둘째 아가처럼 말 편하게 하마. 어머니가 불편하실까 봐 그렇죠. 저도 서연이처럼 편하게 대해주세요. 참 이쁘다. 참 이뻐. 이렇게 시엠이 배려도 하고 우리 아들이랑 잘 지내보려무나. 애가 좀 호래비 같아도 모쪼록 잘 부탁한다. 어머, 어머니. 아니에요. 제가 더 잘 부탁드려요. 아참, 이번에 둘째네랑 동반여행 다녀온다 그랬지? 애들이랑 같이 가면 정신없을 텐데 조심히 다녀와. 애들이 이미 다 크지 않았어요? 중학생, 고등학생인 것 같은데? 맞아. 둘 다 중학생이야. 걔네는 신경 쓸 거 없어. 놔두면 지들이 알아서 놀아. 하긴 저번에 보니까 각자 알아서 노느라 조용하더라. 그럼 너희들끼리 재밌게 놀고 오면 되겠네. 더 좋다, 야. 네, 맞아요. 어머님, 저희가 선물 많이 사들고 올게요. 아유, 그러지 말고 그냥 건강히만 다녀와. 네, 어머니. 다음에 봬요. 결혼식 4일 전. 엄마, 나 대박인 거 봄. 왜 또? 큰아빠 만난다는 분, 이번 주말에 결혼한다는 분 있잖아. 큰엄마라고 부르면 되지. 큰아빠 만난다는 분이 뭐야?
그냥 지금부터 큰엄마라고 불러. 나 좀 전에 수영이네 집 가다가 술집에서 봄. 아, 그래? 근데 그게 뭐? 근데 다른 남자랑 술 먹으면서 아주 난리가 났던데? 뭐? 내가 영상 찍어놨어. 너 그거 진짜야? 확인해봐. 이거 그분 맞잖아. 보통 테이블을 마주보고 앉지 한 방향으로 이렇게 앉나? 100% 바람피는 중 아님? 너 이거 언제 봤다고? 한 20분 전에. 난 보고 잘했으니 나머지는 어른들이 화이팅 하세요. 난 수영인에서 자고 옴. 언니, 지금 어디야? 응? 갑자기 왜? 할 말이 있어서. 지금 어디야? 나 지금 잠깐 집 앞에 나왔는데 왜? 집으로 오려고? 집 앞 어디? 언니 집 앞이라고? 그렇다니까. 지금 잠깐 여기 집 앞 마트에 마실 것 좀 사러 나왔어. 전 남편이랑 술 먹고 있는 게 아니고?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이거 해명해. 잠깐 만난 거야. 이혼일 때문에 아직 처리할 게 남아서. 너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처리할 거라니? 그게 뭐길래 술집에서 처리를 해? 이상하게 보일 수 있는 거 아는데 정말 너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나중에 다 설명할 테니까 형민 씨한테는 얘기하지 마. 어떻게 결혼식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이럴 수가 있어? 미안해. 내가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닌데 얘가 또 막 징징대면서 들러붙으니까. 그럼 우리 아주버님은 결혼 앞두고 이러는 거 외도야. 아니, 우리가 뭘 했다고 외도야? 너 말 이상하게 한다. 막말로 우리가 잤다라는 증거라도 있어? 있냐고. 김서연님이 아주버니님을 초대했습니다. 난 모르겠고 그냥 두 분이서 직접 얘기 나누세요. 뭐야 이 사진들? 당신 언제 이런 사진들을 전부 찍어놨어? 나 스토킹하니? 스토킹이라고? 아주 대놓고 동네에서 다른 남자랑 다녀놓고 그게 할 소리야? 나는 더 이상 할 얘기도 없으니까 결혼은 없었던 일로 해. 그 남자랑 최근 2주 사이에 4번이나 호텔, 집 같이 들락거렸는데 변명할 여지가 남아있어? 그건 내가 연락한 게 아니라니까. 걔가 갑자기 연락을 해서 한 번만 만나서 얘기 좀 하자고. 자꾸 그렇게 빌고 징징대고 하니까. 그래서 같이 나가서 놀아놨어? 지금 그걸 변명이라고 해? 알아보니까 이 남자 당신 전 남편이던데 왜 이참에 재결합이라도 하려고 그래? 그럼 그 남자랑 결혼 다시 하던지 해. 나는 너랑 안 할 거니까. 아니야, 한 번만 봐줘. 정말 그 인간이랑 재결합할 생각 없어. 걔가 자꾸 질척거린 거야. 결혼하면 다시는 안 그럴게. 내가 전처도 당신같이 맨날 봐달라 하는 거 다 봐주다가 호구 잡힌 거 알면서 그딴 소리를 할 수가 있어? 됐어. 그냥 없던 일로 하자. 다신 연락하지 마. 이틀 뒤. 이게 뭐야? 알아서 전부 배상하라고. 결혼식 3일 전날 취소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서 환불이 안 된대. 이걸 왜 내가 내? 아무리 내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둘이 같이 예약한 건데 이걸 전부 나 혼자 배상하라니 그게 말이 돼? 법적으로 가볼까? 나 법대 출신인 거 몰라? 지금 나 협박하는 거니? 당신이 법 좀 안다고 내가 쫄 것 같아? 협박이 아니라 사실을 알려주는 거야. 결혼이 이미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당신이 한 짓들 전부 충분히 벌받을 수 있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위자료까지 받아낼 수 있다고.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것만 당신이 알아서 배상하면 끝내자는 건데 싫어? 그러면 법대로 하고. 알아들었으면 저 금액 내 계좌로 보내. 나는 뭐 당신한테 걸 거 없는 줄 알아? 나도 변호사 찾아가서 당신한테 사생활 침해부터 뭐든지 걸 수 있는 건 전부 걸 거야. 참네. 알았다. 그럼 힘내. 언니는 자신이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변호사를 찾아갔더군요. 그런데 아주버님은 실제로 법으로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은 요리조리 전부 피해가셨어요.
결국 제 형님이 될 뻔했던 언니는 변호사로부터 의미 있는 답변을 얻지 못하고 결혼 비용에 들어갔던 아주버님의 돈을 전부 배상했다고 해요. 그런 일이 있었어도 저는 회사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왜인지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더군요. 결국 언니는 2달 후 회사를 그만두었고 그 뒤로 본 적은 없어요. 하마터면 그런 여자를 아주버님과 결혼시킬 뻔했다니. 그 이후로 저는 아주버님께 평소보다 잘해드리고 있답니다. 여러분도 사람을 볼 때는 아무리 오래 봤다고 해도 조심 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잘 가고 있지? 지금 거의 다 왔어. 너 진짜 잘하고 와라. 진짜? 너가 나 낳았니? 왜 이래 엄마같이. 야, 그런 남자 찾기가 어디 쉬운 줄 알아? 그 나이에 자기 사무실 차려서 일하는데 게다가 강남에서 세무사면 돈 진짜 많이 번대. 유부녀 아니었음 내가 나갔어 이년아. 나도 벌 만큼 벌거든. 그러니까 너보다 더 버는 남자 기가 막히게 물어다 줬잖아. 만나서 비혼주의니 뭐니 하지 말고 그냥 오늘 하루만 좋은 시간 보낸다고 하고 와. 너 이 남자 놓치면 진짜 후회한다. 알았다. 다 왔어. 이따 연락해. 연락하지 마. 둘이 놀라니까. 대박. 무슨 일이니? 무슨 일인데? 빨리 말해봐. 세무사 맞아? 왜 이렇게 잘생겼어? 원래 돈도 잘 버는 사람이 자기 관리도 잘하는 거래. 가기 전에는 그렇게 싫은 티 내더니 요년 봐라. 아니, 대화도 나눠보니까 말도 꽤 잘 통하고 사람이 보기보다도 더 괜찮은 것 같더라고. 뭐뭐 했어? 밥 먹고 커피 먹고? 아니, 밥 먹고 바로 술. 근처에 진짜 분위기 좋은 데가 있더라고. 지금 같이 있어? 뭐래. 엄마한테 전화 왔다고 나 데려다주고 갔어. 아쉽네. 다음엔 꼭 다음날 연락 주길 바래. 미쳤나봐 진짜. 혜정씨 잘 들어갔어요? 네, 데려다주신 덕분에 빨리 도착했네요. 갑자기 집안에 일이 생겨서 미안해요. 아니에요. 부모님 연락인데 당연히 가보셔야죠. 일은 잘 해결됐어요? 네. 오늘은 제가 너무 아쉬워서 혹시 다음 주에 시간 괜찮으시면 한 번 더 만나실래요? 네네. 혹시 화요일, 목요일 언제가 편하세요? 목요일이 좋겠네요. 네, 그럼 그때 더 재밌게 놀아요, 우리? 네. 자기야, 많이 놀랬지? 엄마가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뭐 하는 걸 어려워하셔서 은행 일이라 급하다고 생각하셔서 들어오셨나봐. 아니야. 갑자기 문 열고 들어오셔서 놀란 것뿐이지. 괜찮아. 그런데 부모님이랑 비밀번호를 다 공유하고 그래? 원래 그런가? 그런 집들 많지 않나? 어차피 바로 옆집이라 언제든지 들어오시라고 다 알려드리긴 했어. 다음에는 우리 둘이 있을 땐 노크하거나 벨 눌러달라고 말씀드릴게. 아무래도 그게 좋겠다. 우리가 저녁 먹은 거 치우고 있었기에 망정이지. 혹시 모르니까 노크만이라도 부탁드려줘. 엄마도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 어머니도 놀라셨을 텐데 잘 달래드려. 집에 도착하면 연락 줘. 알았어. 혜정씨, 나 수찬이 엄마예요. 어머, 안녕하세요. 수찬이한테 연락처 알려달라고 해서 받았어요.
어제는 놀랐을 텐데 미안해요. 아니에요. 어머니도 급한 일이 있으셨다고 오빠한테 들었어요. 일이 잘 해결되셔서 다행이에요. 그렇게 생각해준다면 고맙고. 그런데 우리 수찬이랑 만난 지는 이제 200일도 안 되지 않았어요? 네네. 아마 그쯤 될 거예요. 그런데 벌써 서로 집에 놀러 다니고 그러면 부모님께서는 뭐라고 안 해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그랬구나. 나야 수찬이가 워낙 믿음직스러우니 내비둔다만 날 가진 부모 마음은 안 그럴 것 같아서 걱정돼서 물어본 거예요. 네. 어쨌든 다음에는 놀러 오면 우리 집도 들르고 해요. 밥도 같이 먹고 가면 좋잖아. 네, 감사합니다. 남친이랑 놀 때 써라. 뭐야. 고맙다. 나 다음 달에 한국에 잠깐 들어갈 것 같아. 언제부터 언제까지? 비행기 티켓 예약하면 알려줄게. 오키. 형부는 좀 더 늦게 한국 들어갈 것 같고 나 먼저 들어가 있으려고. 너가 남친이 생겼다니 내가 안 가볼 수가 없구나. 참나. 한번 만나볼래? 뭘 물어보니? 당연히 만나야지. 어디서 뭐 하는 집안에서 난 놈인가 잘 따져봐야 할 거다냐. 집안 얘기 들먹이면 우리는 내세울 게 없잖아. 그 집 식구들은 고아라고 이미 생각할걸? 그렇게 생각하는 집안이면 네가 뻥 차버려. 부모님이 좀 일찍 돌아가실 수도 있지. 그리고 너가 돈을 얼마나 잘 버는데 그런 게 뭐가 중요해. 하여튼 그딴 소리 하면 그냥 바로 뒤도 돌아보지 말고 차버려. 알았지? 알았어. 일단 9월쯤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되지? 아마 9월 중순쯤 가서 한 달 정도 있을지도 몰라. 알았어. 정해지면 연락 줘. 오야. 자기야, 오늘 언니 만나서 어땠어? 너무 좋았어. 정말 좋은 분 같더라고. 자기 언니니까 당연한 말이겠지만 자기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 둘이서만 여기까지 오기 힘들었을 텐데. 아니야, 다 언니가 챙겨줘서 그렇지. 나도 더 열심히 해서 언니처럼 나중에 미국 변리사 쪽으로 알아볼까 싶은 생각도 들고. 미국으로 간다고? 나는? 아직 정한 건 아니고 그냥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야. 아니 그래도 그런 계획이 있으면 나도 생각해줘야지. 나는 너랑 정말 진지하게 만나는 건데. 아니야, 그런 계획 없어. 그냥 가볍게 생각만 해본 거였어. 미안해. 그런 거라면 됐어. 미국 생각은 하지 말고 우리끼리 앞으로 잘 살 생각만 하자. 뭐야 그게. 아가, 오늘 수찬이네 들렀다 갔니? 네네. 잠깐 전해줄 거 있어서 퇴근하는 길에 들렀어요. 그랬구나. 온 김에 우리 집에도 들러서 저녁 먹고 가지 그랬어. 그러고 싶었는데 다시 사무실로 들어와야 해서 정말 물건만 전해주고 바로 다시 왔어요. 정말 잠깐 들렀다 갔나 보네. 그래, 일 열심히 하고 일할 때 하더라도 몸 잘 챙기면서 해. 네, 어머니. 그리고 잠깐 들르더라도 인사는 꼭 하고 가거라. 어른들한테 인사하는 것도 꼬박꼬박 해야 하는 거야. 더군다나 오고 가는 거 다 보이는데 인사를 안 하고 가면 도리가 아니지.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다음부턴 꼭 인사드리러 갈게요. 뭐냐? 다
박혜정! 인스타 뭐야? 뭐긴 뭐야. 프로포즈지. 이쁘게 만난다 싶었는데 세상에, 저기 엄청 비싼 호텔 아니야? 저 장미꽃이며 풍선이며 오빠가 다 꾸몄대? 친구들 불러서 같이 했대. 귀엽지? 좋겠다. 나는 꽃다발 하나가 전부였는데. 야, 너 그때 엄청 좋아했으면서 무슨? 그리고 너네 남편 너 끔찍이 아끼는데 뭐가 부럽긴. 그래도 나도 뭔가 그런 럭셔리한 프로포즈 받아보고 싶다. 헤이, 그리고 마냥 좋기만 한 건 아니야. 아마 오빠가 어머니한테 한 소리 듣긴 들을걸? 어머니 돈 많이 쓰는 거 싫어하시거든. 어머니가 인스타를 안 하셔서 다행이지. 나도 살짝 눈치 보여. 너 너무 그렇게 어머니 말 듣지 마. 연애할 때는 고분고분 넘어가도 큰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있지만 결혼하면 다르다? 그리고 너네 예비 시어머니 꽤나 간섭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 나는 오히려 엄마 같고 좋던데? 내가 엄마가 없어서 그런가? 오히려 챙겨주는 느낌이라서 좋더라고. 너가 그렇다면 다행이고. 어쨌든 결혼 축하해. 자세한 건 만나서 들어야겠으니까 얼른 한번 보자. 그래, 알았어. 예, 아가? 네, 어머니. 오늘 드레스 보러 가니? 네네. 그때 알아봤던 곳 중에 한 3군데만 추려서 오늘 다 돌아보기로 했어요. 그래. 그런데 결혼 준비하는데 왜 미리 연락을 안 했니? 저번 주에 찾아뵙고 말씀드린 게 다인데요. 너 월급날이 언제라고 했지? 매월 10일이요. 땡땡은행 땡땡 다시 땡땡땡 다시 땡땡땡 다시 땡땡. 한숙희. 앞으로 이 계좌로 다달이 용돈 보내면 된다. 지금부터요? 그래. 네가 딱 봐도 혼수나 폐물은 실하게 할 수 있는 처지가 안 되지 않니? 어차피 결혼하면 매달 줄 거 미리 결혼 전 예행 연습한다 생각하고 줘라. 아,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그래. 10일이 마침 다음 주구나. 아예 자동이체를 걸어놓든가 하고. 오늘 드레스 잘 골라오너라. 네, 어머니. 예, 아가. 네, 어머니. 용돈 제대로 입금한 거 맞니? 왜요? 잘 확인하고 넣어드렸는데. 혹시 핸드폰으로 확인하기 어려우세요? 아니, 지금 딱 100만 원 들어온 것 같은데 이게 맞니? 아, 네네. 100만 원 입금되셨을 거예요. 얘야. 너도 수찬이도 돈을 적게 버는 애들이 아닌데 한 달에 100만 원이 맞다고 생각하니? 다른 집은 500씩도 받고 그런단다. 그래도 내가 네 사정 잘 아니까 다달이 300씩만 붙이거라. 네? 300만 원이요? 저 어머니, 제가 아무리 그래도 한 달에 300만 원을 드릴 수 있을 만큼 많이 벌지는 못해요. 집세랑 각종 유지비, 식비, 보험 등 내다 보면 100만 원이 한계치예요. 어차피 결혼하면 수찬이네 집에 들어와 살 거 아니니? 그러면 너한테 돈 나갈 일이 어디 있다고 300만 원을 못 써? 지금 애미한테 쓰는 돈이 아까운 거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도 많이 드릴 수 있으면 좋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우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른이 이만큼 봐줬으면 너도 거기에 따라와 주는 게 있어야지. 어쩜 하나부터 10까지 네 사정에만 맞춰주길 바라는구나. 어른이 얘기할 땐 그냥 네 하고 그 말대로 하면 되는 거야. 알겠니? 네.
어머니, 저 이제 피팅하러 들어가 봐야 해서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래. 자기야, 화 많이 났어? 미안해. 내가 화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어머니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시잖아. 오빠가 이해를 시켜드려야지. 그냥 내내 하고 있으면 어떡해? 엄마가 당장 화가 나셨으니까 일단은 잠재우려고 그런 거지. 엄마 화 풀리면 그때 잘 말씀드려 볼게. 우리가 둘이 합쳐서 몇 억씩 버는 것도 아닌데 다달이 300만 원이면 너무하잖아. 내가 용돈을 드리기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너무 무리한 금액을 요구하시니까 그런 거라고. 그런데 내가 돈만 밝히는 애라면서 굳이 드레스샵까지 따라오셔서 혼내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자기 많이 힘들었지?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오빠는 어머니가 요구하는 게 무리하다고 생각 안 해? 다 맞다고 생각해? 각자 생각이 다른 거니까 잘 맞춰 나가야지. 화 풀어, 자기야. 너 아직도 입금 안 했니? 네? 내가 저번에 잘 알아듣게 타일렀건만 그렇게 좋게 말했는데도 아직 입금을 안 했어? 어머니, 오빠랑 얘기 안 해보셨어요? 무슨 얘기? 그날 너가 사람들 많은 데서 어찌나 나를 무시하던지 아주 다시 생각만 해도 혈압이 오르는데 어쩜 너는 연락 한 번을 안 하니? 제가 언제요? 그날 내내 저한테 소리치신 건 어머님이셨고 전 찍소리 안 했는데요? 어른이 얘기하는데 그럼 암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무시하는 거지 뭐니? 내가 언제까지 하나하나 알려줘야 하는 거니? 하여간 이래서 부모 없이 큰 애들은 기본 가정교육조차 안 되어 있으니 원. 내가 그래도 좋은 마음으로 거두어 키워보려고 했는데 어쩜 이렇게 고집만 세서는. 어머니,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부모 없이 컸다니요. 저희 부모님 제가 고2 때 돌아가셨어요. 가정교육 운운하실 거 없고 제가 어머니께 못해드린 것도 없는데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지금 네가 하나하나 말대꾸 하는 게 그게 가정교육 잘 받은 애의 행동이니? 애가 어떻게 컸길래 그저 돈 욕심만 가득해서는. 없이 자란다고 다 너처럼 표독스러워지지 않아. 너가 유달리 그 중에서도 고집이 세고 드센 모양이구나. 어머니, 말씀 가려하세요. 우리 수찬이가 뭐가 아까워서 너 같은 것을 만난다는 건지. 어쨌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시키는 대로 하거라. 먼저 간 부모 얼굴에 먹칠하는 짓 좀 그만하고. 아니요, 됐습니다. 어머니랑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을 것 같네요. 저게 끝까지? 엄마, 혜정이한테 또 연락했어요? 너 걔랑 결혼 엎어라. 어디 근본도 없는 기집애 데려와서는 어른이 얘기하는데 꼬박꼬박 말대꾸나 하고 기본적인 예의도 모르는 애를 뭐가 좋다고 결혼이야 결혼은. 엄마, 혜정이한테 그러지 말라니까. 용돈은 내가 줘도 되잖아요. 됐어. 걔는 앞만 봐도 우리 집안 돈만 보고 달려드는 애 같은데 그만 헤어져라. 다 큰 처녀가 몸뚱아리 함부로 놀릴 때부터 알아봤어야 하는데 너도 이거 사 똑똑하게 굴란 말이야. 그저 얼굴만 보고 좋다고 달려들지 말고. 무슨 소리야 엄마. 혜정이네 언니랑 형부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사업한다니까. 근데 뭐 어쨌다고 그러는 거냐? 그게 어쨌다니? 거기서 한 달에 내 연봉만큼 벌고 있다고. 엄마, 실리콘밸리가 어딘지 몰라? 뭐? 아니 그런 얘기는 미리 말해줬어야지.
너는 왜 중요한 얘기는 항상 빼먹고 나중에 얘기하는 거야? 내가 처음 걔네 언니 만났을 때부터 얘기해줬잖아요. 엄마 때문에 이 결혼 파탄 나면 나 진짜 엄마 다신 안 봐. 너 일단 오늘 걔 만나서 화 좀 풀어줘라. 나도 지금 연락하려니까. 예, 아가야? 누구세요? 누구냐니? 너 혜정이 아니니? 맞는데 누구세요? 예, 그러지 말고 오늘 저녁에 시간 되면 우리 집에 놀러 오려무나. 오늘 시골에서 간장게장 좀 받아왔는데 너 그 반찬 좋아하잖니? 우리 만나서 식사하면서 차근히 얘기 좀 해보자꾸나. 제가요? 왜요? 왜냐니? 가족끼리 어쩌다 싸울 수도 있는 거지. 그럼 어떻게 그럴 때마다 무썰듯이 쌩 하겠니? 서로 이렇게 풀어나가고 또 같이 부대끼고 사는 거지. 너 좋아하는 잡채랑 미역국도 같이 해놓을 테니 와서 얼굴 보고 얘기해. 아니요, 괜찮아요. 제가 오빠한테 안 헷갈리게 분명히 말해놨는데 아직 어머니는 헷갈리시나 봐요? 저 수찬이 오빠랑 결혼 안 해요. 아니, 그럼 지금 식장이랑 다 예약해 놓은 거는 어쩌고? 취소 비용은 다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앞으로 이렇게 연락하지도 마시고요. 예, 그래도 얼굴 좀 보면서 얘기하자. 아이, 그래, 내가 다 잘못했다. 내가 생각이 짧았어. 됐니? 사과했으니까 너도 이제 마음 풀거라. 어른이 이 정도까지 숙였으면 너도 못 이기는 척 이해하고 다시 와야지. 응? 어른 같은 소리 좋아하시네. 어른같이 굴지도 않고 되도 않는 땡깡 부리다가 노총각 아들 혼삿길 막아서 이제서야 정신 차리셨나 봐요. 저는 앞으로 그쪽 집안 사람들 볼 일 없으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그 집 모자는 그 이후로도 몇 개월 동안 저한테 끈질기게 연락하며 저를 못살게 굴었습니다. 아무리 잘못했다고 빌고 회유해도 제가 넘어가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본색을 드러내고 입에 담지도 못할 욕들을 하더라고요. 회사까지 찾아와서 난동을 피우길래 저는 아는 변호사를 통해 명예훼손, 데이트 폭력 등으로 싹 다 고소해버렸어요. 언니는 그딴 집안이랑 헤어지길 너무 잘했다고 제가 관심 있었던 미국 변리사 자격 취득을 알아보는 게 어떻겠냐며 아예 미국으로 넘어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달 중으로 아예 언니가 마련해준 미국 집으로 넘어가려고 준비 중입니다. 저야 누구와 달리 아직 젊고 창창하니 누굴 만나든 그 인간보다는 더 좋은 사람 만나겠죠.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요.